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이자로의 프러시안 블루, 알류는 PB27, 시넬리의 브라운 그린, 알류는 PY129 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임윤찬 군의 방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 우승이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이죠. 저도 처음에는 주제 넘는 호기심으로 임윤찬 군의 연주를 듣기 시작해서 요 며칠간은 작업을 할 적마다 그의 연주곡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색 작업을 시작하면서 한 다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색 작업만큼은 구도자의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긴 작업일 테고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어떠한 도움이나 교류가 아직은 전무한 상황이라 외로운 작업일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다짐부터 했던 것인데요. 최근 들어 저도 모르게 어떤 타성에 젖어버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실 혼자서 고민을 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 임윤찬이라는 젊은 연주자의 음악을 접하고 여러 의미로 무결한 그의 연주 세계에 깊숙이 빠져들면서 저의 그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작업을 시작하던 시점으로 회귀되었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엄청난 무언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제 마음가짐이 조금 그리고 다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왠지 고해성사하듯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동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임윤찬 군의 연주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생긴 것 같아 정말 기쁘답니다. 흔히 초록색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색은 유치원생들도 쉽게 활용할 정도로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조색 레시피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8세기부터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 인류의 기나긴 색 혹은 안료의 연대기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초록색을 만들기 위해 쉽게 파란색과 노란색을 연상하지 못한 원인은 현재의 색 분류 순서와 과거의 색 분류 순서의 차이점에서 비롯됩니다. 현재는 색의 3원색을 빨강, 노란, 파란색이라고 지정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빨강, 하얀, 검정색이 색의 3원색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뉴턴의 광학 이론으로 우리에게 프리즘을 통한 무지개색 배열의 색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지정된 색 분류표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것은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검정색이었습니다. 이 순서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초록색과 파란색은 서로 비슷한 색이라고 생각했지만 노란색과 초록색은 서로 동떨어진 색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식에 빗대어 볼 때 오늘의 보조색은 정말 흥미로운 색입니다. 오늘 사용한 보조색의 안료 PY129는 어거진 옐로우라는 이름의 1972년에 개발된 메탈 컴플렉스 합성 유기 안료입니다. 이 안료도 역시 원래 있던 자연 안료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안료인데요. 그 원래의 자연 안료는 NY13 스틸드 강 혹은 더치 핑크 옐로우 레이크 그리고 NY14 스틸드 강이라는 이름의 안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갈매나무라고 부르는 나무 종류의 열매를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하여 건조시켜서 만드는 안료인데요. 16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백반을 매염제로 염색에 사용했다고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색을 지알로 산토, 즉 성스러운 노란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색이 재미있는 이유는 색의 발색을 설명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표현은 그리니시 옐로우 혹은 옐로우시 그린으로
녹색을 띠는 노란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녹색이라고 하며 오늘의 보조색 이름처럼 갈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핑크색이 도는 색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일 안료로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다양한 색으로 보이는 색감을 만드는 신기한 안료인데요.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에 대중화되었다는 이 색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샤를 알퐁스 듀 프레노아와 호제르드 피레의 작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광학이론이 일반화되기 전이라 녹색과 노란색을 동떨어진 색으로 치부하였던 1600년대 중반부에 활동한 두 명의 미학자의 눈에 이 녹색도 노란색도 아닌 미묘한 색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사용한 보조색은 시넬리에 브라운 그린, 안료는 PY129 색입니다. 시넬리에는 1887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화구 브랜드입니다. 안료 PY129 어거진 옐로우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을 띠는 노란색 혹은 노란색을 띠는 녹색을 만들며 발색 후 건조되면서 채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착색은 잘 되는 편입니다. 투명하고 내광성은 좋으며 독성이 약간 있는데 이는 안료에 포함된 구리 성분 때문입니다. 호흡기에 안 좋으니 가루 형태나 스프레이 형태로의 사용은 웬만하면 금하시고 또 절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넬리에는 이 안료로 만든 색을 브라운 그린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많은 브랜드에서 그린 골드나 골든 그린이라는 이름으로도 자주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 PY129는 지난번에 소개한 안료 PY150과 더불어 조색을 할 때 아름다운 색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유독 유리알 것 같은 투명한 발색 때문에 조색을 했을 때 다른 색의 색감을 더욱 돋보이고 생기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자연 안료인 NY13, NI14 스틸드 강으로 만든 색도 그랬는지 1668년 파리에서 출간된 샤를 알퐁스 듀 프레노아의 저서인 라흐드 빵듀레도 이 색과 조색에 대한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화가들은 PY150을 웜톤으로 PY129는 쿨톤의 색으로 여기고 조색용 팔레트에 담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조색을 통해 발견한 것은 정반대의 결과물이라 그 점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분명 PY129가 PY150에 비해 녹색에 더 가까운 노란색이기는 하지만 조색의 결과물을 비교해 보시면 PY150과 PB27의 조색이 PY129와 PB27의 조색에 비해 훨씬 더 쿨톤의 그린 계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PY129를 쿨톤 계열로 분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패션계나 디자인계에서 특히 색을 온도차로 구분하여 사용하긴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색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색의 이 쿨톤과 웜톤의 개념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의 온도 개념에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조색 결과처럼 앞으로도 계속 조색 작업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해보고 또 그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PY129가 조색에 아주 유용한 색이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참 독특한 색인데요. 저에게 이 색은 노을빛을 받고 있는 잔디밭 색입니다. 저녁 햇볕을 받은 연한 빛깔의 녹색을 그 어떤 색이 이 색만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색 안료 PY129 알거진 옐로우와 스틸드 그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잘 되는 편입니다.